안녕하세요. 세로이입니다. 1월 31일 일요일이에요. 오늘은 SK바이오팜, 오늘은 썸네일에 수급으로 본 주가의 위치라고 했고요. 이 영상은 단기적인 매수 매도를 위한 영상은 아니고 최소한 3, 4년 장기적인 포지션의 영상이고 지난 한 주 동안 주가의 위치, 수급 상황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같이 들여다보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2%대가 하락이 되고 SK바이오팜은 15만원대 14만 8천원을 이렇게 하회한 모습입니다. 비단 바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 등 코스피 지수가 92포인트 그리고 코스닥도 역시 32포인트 하락, 양시장의 3%의 하락을 보인 지난 금요일 시장이었습니다. 투자 분석의 주체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기관 투자가는 2,543억 원을 매도하고 외국인은 1조 4,300억 원을 매도했습니다. 수급을 점차 잘 들여다보게 되면 물론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주체는 연일 매도하고 있고요. 저는 설날 전후로 해서 이 연기금과 기관의 매물이 점차 사그러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르면 그렇게 해요. 그리고 늦더라도 3월 초 이전이면은 이렇게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상황에 있다. 수급이 메말라 가고 있다. 끝없이 팔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구독자님인 희조님께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깊이 있는 의견, 깊이 있는 바이오 제약 섹터에 대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우선은 현재는 SK바이오팜은 뇌전증을 세노바메이트로서 FDA 신약이 시판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항암이 아닌 중추신경계 분야의 뇌전증, 이 시장은 7조 시장으로 알려져 있죠. 물론 솔리암페틀, 카리스바메이트도 있지만 아직은 시장 규모가 작은, 그래서 주가에 대해서 조금 더딜 것이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들 계시죠. 저 역시 어느 정도는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잠시 생각해 보면은 주가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 수급이 들어와야 되겠죠. 파는 사람은 적고 사는 사람이 많게 되면 그 주식은 가치를 떠나서 시장에서 주가 상승이라는 그러한 의미 있는 가치를 부여해서 주주분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SK바이오팜은 현재 기관의 보유예수 물량이 어느 정도 이렇게 거의 다 나온 셈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이 SK바이오팜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것이에요. 최소한 3년, 5년 이렇게 장기적인 포지션으로 가지고 있죠. 지난해 상장 전에 조정우 대표는 이렇게 말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뇌전증은 부분 발작의 경우 올해 2021년부터 3개의 제품이 특허 만료가 된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또 다른 경쟁 제품의 특허가 만료될 예정이고, 게다가 치료제 개발 사례가 없어 향후 5년 내에 경쟁 약물이 없을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고, 해당 시장에서 경쟁 우위에 포지셔닝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조정우 대표는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이렇게 경쟁 약물이 특허가 완료를 되게 되면 복제약이 만들어지겠죠. 제네릭이라고 하는. 실제로 세계 제1위의 뇌전증 치료제인 UCB의 빈펫이 있습니다. 빈펫은 한국 시장에 이렇게 진출했지만 제네릭 복제약에 밀려 결국 철수하게 되죠. 앞으로 SK바이오팜의 세노바메이트가 빈펫의 파일을 어느 정도 가져오느냐, 그것이 또한 관건이겠고요.
또한 주가에 대한 부분은 파는 사람이 없으면 사는 사람만 있다라고 강하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상승하게 되겠죠. 물론 시장에서 매출 부분을 고려해서 더 파이가 커지게 되면 수급의 매수세는 강해질 것이고요. 그러나 글로벌 시장에서 뇌전증으로 봐서는 그렇게 크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수급의 상황을 잠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부터의 보이에수 물량이 풀리는 상황이었고요. 조심스럽게 수급 상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기관 투자가의 물량은 서서히 금융투자 위주, 그리고 연기금은 매도세가 줄어들고, 투신도 지난 목요일에는 잠시 1300주지만 좀 더 사들인 모습, 지난 금요일에 2000주밖에 팔지 않았고, 최근에 보면 크지 않지만 법인채에서 지속적으로 3000주 7,000주 정도를 팔고 있는 상황. 지난 금요일에는 최초로 기관 투자가가 금융투자에서 16,000주를 삼으로써 8,560주를 순매수한 상황이 지난 1월 이후 처음으로 나온 모습입니다. 그렇죠? 지난 12월 29일부터 지속적으로 출회가 되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수급 상황의 변화가 일고 있다. 사모펀드 역시도 지속적으로 매도하고 있지만 두 자릿수에서 한 자릿수의 매물로 이렇게 나와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지금 조정 장세에서 불안한 마음에 손절은 나올 수 있지만 그렇게 강한 셀트리온 주주분들처럼 이렇게 강한 장기적인 포지션들이 저는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양시장의 큰 폭의 하락임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은 25만 6천 주, 즉 매수세도 없고 매도세도 결국에 많이 없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현재 지난 금요일에 14만 5천 원 2% 정도 하락을 했는데, 이것은 지난 요 날이 12월 21년 1월 19일 날에 최저점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지난 10월 달에는 170만 주의 보이에수가 풀리면서 14만 원의 최근에 가장 저점으로서는 조금 더 5천 원 이상의 위에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나스닥과 다우존스가 2%대가 하락이 돼서 월요일 시장에 잠시 더 시장의 투자 심리는 위축될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14만 원도 터치할 수 있을지 그건 시장에서 지켜봐야 할 노릇이고, 어쨌든 제가 바라보는 견지는 주가라고 하는 건 수급에 있어서 SK바이오팜에서는 개인 물량은 그렇게 손절이라든지 물량은 많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시장만 조정 장세에서 멈추기만 하면은 오히려 더 저점 매수세가 확연하게 강해질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2년, 3년 정도는 어느 정도 세노바메이트 또는 솔리안 페톨로 인해서 매출이 증대될 거라고 보고요. 앞으로 2년 뒤 정도면 이제 흑자 전환할 거고, 다른 항암이라든지 다른 파이프라인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성장성에서 좀 더 가치 부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시장 개파와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는 어느 분이 보실지라도 그렇게 항암 시장보다는 크지 않은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또한 공모가 대비 지나치게 오른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16만 9천 원의 최고점을 찍어서 이렇게 하방에 박스권 선상에 20만 원하고 19만 원 정도가 되겠죠. 19만 원과 14만 원에서 현재 박스권에 위치한 모습도 당연한 것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저는 풍부한 고객의 탁금 70조 원, 그리고 장기 성장주로 바라봐서 4년, 5년 이상의 장기 투자자분들이 진성주주분들께서 많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수급 상황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리고 향후에 몇 년 뒤에서는 다른 파이프라인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물이 나오면서 조금 더 주가 상승은 30만 원대로 저는 향해 갈 것이다.
다른 바이오 제약 섹터보다는 좀 더 우리 구독자 희조님 말씀에 의한다면 큰 성장보다는 저는 어느 정도 공감이 되지만 그것은 시장에서 나와봐야 하는 것이고요. 저는 30만 원대 이상은 충분히 해서 이렇게 물리신 분들은 거의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으로야 주가라고 하는 건 하루하루가 다르기 때문에 생각해 볼 수 없는 부분이고요. 저는 대한민국 증시에 대해서는 크게 성장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달라진 주식의 패러다임, 주봉을 보게 되면 과거 1998년도 IMF라고 한다라면 이때쯤입니다. 이때가 종합주가지수가 200 몇 포인트까지 떨어졌죠. 최저점을 260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293 정도가 됐네요. 여기에서부터 점차적으로 성장하고 있고요. DJ정권의 2000년도에서 IT와 PT 바이오 제약에서 미래 목걸이를 위해서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의 바이오 제약을 육성하기 시작을 했었죠. 물론 IT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그 결실이 20년이 지난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 시장의 바이오 제약이 이렇게 성장하고 기술 수출도 상당히 많아지고 앞으로 더욱 K-바이오 그러한 시대가 세계 글로벌에서의 충수적인 역할을 어느 정도 향후 10년, 20년 뒤에는 할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어찌 될지는 모르겠고요. 주가 역시 이렇게 성장성에 부여받아서 점진적으로 그리고 이 거래량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과거 10조 일대의 고객 예탁금이 현재 70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잠시 확인해 볼까요? 이것이 70조를 넘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배당 등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재투자하고 해서 새로운 투자 문화가 대한민국 시장에 2020년 3월 이후로 이렇게 변경이 되고 있다. 지금은 물론 깜짝 놀랄 것도 아니고요. 최고가의 지수가 3266 그러면 66 빼버리면 3200에서 2970포인트가 되죠. 종합주가가 2976 10%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기관 매물이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게 되면 더 이상 팔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가격 지수 조정보다는 이제 횡보장세도 올 수 있고 그러면 그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투자가들은 다시 좋은 종목들 장기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글로벌에서 경쟁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로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악재요. 지수가 급락을 할 것 같겠지만은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모든 것은 아무리 건강한 사람일지라도 아플 때도 있고 그런 것이죠. 저는 대한민국 시장 그리고 국민성, 기술력 모든 부분을 저는 세계 최고의 민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대민족 또는 게르만민족 그리고 한민족 저는 절대로 그 두 민족과 비교해서 약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1950년 이후 이렇게 급성장한 전 세계 유일무이한 곳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세계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는 세계 1위, 조선 1위, 여러 가지 상황, 이제 바이오 제약 섹터에서도 그와 같은 것이 나타날 것이다. 지금은 시작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SK바이오팜을 수급 상황으로 보게 되면 기관 투자가 물량이 조금 전에 보셨듯이 이렇게 이제 양봉도 나오고 매수 견지가 있다. 팔 물량이 이제는 없어요. 그리고 다양하게 파생 상품이라든지 코스피 200이라든지 이곳에 지수 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은 어느 정도 물량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기관 투자가 외국인 투자가의 물량은 팔 물량이 어느 정도 제한적이고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들 분들께서 장기적인 포지션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수급은 안정되고 하방 경직이 되면서 성장성의 시간은 더디겠지만 우상향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공모가 대비 너무 급격하게 점상이 이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고 저는 그러한 견지로 SK바이오팜을 봅니다. 그래서 3월 정도라고 한다면 이제 안정적인 장세가 이루어지지 않나.
저는 12월 중반부터 말씀을 드렸었죠. 1월 4일 날에 보유예수를 확인하고 들어가자 저점마다, 그래서 15만원 근처 또는 내지 하방, 이렇게 조정 장세가 이렇게 될 줄은 또 몰랐죠. 시장을 어떻게 함부로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지수가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했기 때문에 조정도 불가피한 거고요. 그래야지만 건강한 대한민국 증시가 되지 않나. 그리고 저점을 하방 경직이 좀 더 기다리면서 저점을 하시게 되면 평균 단가도 낮출 수 있는 상황이고요. 장기적인 포지션에 계신 주주분들은 기회라 생각을 하시고, 자금이 없으시면 조금 일상에 열심히 하시면서 조금 모바일 폰 좀 증시의 그 프로그램을 조금 보지 않는, 아니면 총가 무렵에나 확인하는 정도, 손학비는 피해가라는 말이 있죠. 안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팔지 않으시면 손실은 아닌 거고요. 대한민국 증시에 저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이고, 변화가 됐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주 동안 SK바이오팜 힘든 시간이죠. 15만원도 깨지고요. 분봉으로 한 번 더 시장 심리를 보게 되면, 지난 10월 달에 14만원 바로 좀 더 하락을, 요때도 저는 14만원이라고 한다라면 대단히 가격 메리트가 있다라고 언급을 드렸죠. 일부 영상들의, 다른 영상들에서는 더욱더 10만원을 간다, 이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이때도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14만원 정도는 하방 경직이 될 것이다, 더 떨어지면 더 살 것이고 해서 그랬던 영상이 저는 기억이 납니다. 확인해 보셔도 괜찮고요. 지금 하락 장세에, 조정 장세에 있는 상황에서 현재는 지금 14만 5천 원, 요거 1월 19일인가요? 여기 저점에 형성하고 있는데 조금 내릴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관망을 한다든지 아직 시장이 조정 장세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요거 전저점 14만 원까지만 기다려 보셔도 되지 않나. 아직은 그렇다라고 해서 걱정보다는 조금은 이런 상황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그것이 투자이고요. 투자한 지 1년도 안 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적금을들어도 2년, 3년을 하는데 이제 투자, 그리고 대한민국 최초의 FD 신약 뉴드러그입니다. 제네릭이나 이런 부분하고 약간 다르죠. 그래서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좀 보신다라면 한 달 후 설명절 지나고 그러면 좋은 모습이 조금 나오지 않나. 최소한 하방 경직, 더 떨어지지는 않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불안하지 않는 그러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주 동안 힘든 장 수고 많으셨고, 일요일 휴일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주 애 많이 쓰셨습니다.